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국사 핵심 정리 노트를 좀 보면서요. 우리 5천년 역사의 그 중요한 장면들, 이걸 한번 빠르게 훑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핵심만 딱딱 뽑아서 역사의 큰 그림을 같이 그려보죠. 네, 이게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정말 방대한 여정인데요. 저희 목표는 이 자료의 핵심 줄기를 따라가면서 역사의 그 중요한 변곡점들, 또 그 의미들을 놓치지 않고 살펴보는 겁니다. 네,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는 그런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역사의 첫 장부터 한번 펼쳐볼까요? 좋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약 70만 년 전이네요. 구석기 시대. 이때는 돌을 깨서 도구를 만들었고요. 뗀석기라고 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기원전 8천년, 그러니까 약 1만 년 전쯤 신석기 시대가 오면 큰 변화가 생기죠. 아, 농사. 맞아요. 농사를 짓고 그 유명한 빗살무늬 톡이 쓰면서 정착 생활을 시작했죠. 움집 짓고 살고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000년경 청동기가 등장하면서 사회가 또 한 번 크게 변합니다. 지배자가 등장하는 거죠. 고인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인돌이 그 증거고 벼농사도 시작되면서 생산력이 확 늘어요. 그러다 기원전 5세기쯤 철기가 보급되니까 이거 농업 생산력, 군사력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바로 이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반도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등장하네요. 단군 왕검이라는 칭호. 이거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뜻이죠. 네, 제사장인 단군과 정치 지배자인 왕검이 합쳐진 거니까요. 이후에 위만조선 때는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중개무역으로 꽤 번성했습니다. 근데 결국엔 한나라한테 기원전 108년에 멸망하는군요. 나 안타깝죠. 고조선 멸망 후에는 그 자리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같은 여러 나라들이 각자 성장합니다. 사만. 여기서는 좀 다른 모습이 보인다고요? 네, 흥미로운 점인데 사만 지역에서는 제사장인 천군하고 정치 지배자인 신지나 읍차가 분리되는 재정 분리의 모습이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좀 나뉘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시대를 좀 건너뛰어서 삼국시대를 지나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로 가볼까요? 통일신라. 네, 통일신라 하면 역시 신문왕을 빼놓을 수 없죠. 왕권 강화에 힘썼습니다. 귀족 세력을 누르려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죠. 또 지방제도로 구주 우소경을 설치해서 통치체제를 딱 잡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불교 문화가 정말 화려하게 꽃피웠어요. 원효대사의 대중불교, 또 의상대사의 화엄사상. 불국사, 석굴암. 이게 바로 통일신라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신라 말기로 가면 진골 귀족들끼리 왕위 다툼이 심해지고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막 성장하면서 나라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북쪽에서는 또 다른 나라가 있었죠. 발해. 네, 맞아요. 고구려 유민이었던 대조영이 세운 나라죠. 698년에 건국해서 해동성국, 그러니까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강력했습니다.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혼란스러웠던 후삼국 시대를 통일한 고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조 왕건. 네, 고려 태조 왕건은 참 중요한 인물이죠. 호족들을 통합하려고 여러 정책을 썼어요. 성씨를 내려주거나 사성, 결혼 정책을 쓰거나 사심관 제도, 기인 제도 이런 것들이요. 북진 정책도 추진했고요. 그 뒤를 이은 광종 때는 왕권 강화가 또 핵심이었죠. 네, 광종하면 노비안건법하고 과거제 시행,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왕권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리고 성종 때는 최승로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 시스템, 이성육부 같은 걸 정비합니다. 하지만 고려 중기에는 문벌 귀족들이 문제였네요. 음서나 궁음전 같은 걸로 특권을 누리면서 권력을 독점했군요. 그렇죠. 그런 모순들이 쌓이다가 결국 터진 게 이자겸의 난이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같은 사건들이고요. 그러다가 결국엔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는군요. 1170년, 차별대우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죠. 네, 이후 최씨 무신 정권이 들어서서 꽤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합니다. 이 시기에 또 몽골이 쳐들어와서 정말 큰 고통을 겪죠. 팔만대장경,
몽골 침입 때 부처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려는 염원을 담아 만든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죠. 공민왕 때 반원 자주개혁, 예를 들어 쌍성총 간부를 되찾거나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개혁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군요. 네, 결국 내외의 혼란 속에서 왜구나 홍건적을 물리치면서 새롭게 힘을 키운 신흥 무인 세력, 바로 이성계죠. 이성계가 신진 4대부와 손을 잡고 위화도에서 회군, 1388년에서 실권을 잡고 결국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드디어 조선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죠. 네, 태종 이방원은 육조 직계제를 실시해서 왕에게 권력을 집중시켰고요. 세종대왕은 너무나 잘 아시듯이 훈민정음 창제, 과학기술 발전 등 정말 우리 민족 문화의 황금기를 여셨죠. 그리고 성종 때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통치 시스템의 기틀이 마련되었고요. 하지만 조선 초기부터 건국 공신 세력인 훈구파와 성리학적 이상 정치를 추구했던 살인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아, 그래서 사화가 여러 번 일어났군요. 결국에는 사림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붕당 정치가 시작되고요. 네, 처음에는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점차 대립이 격화되죠. 그러던 중에 큰 전쟁을 2번 겹습니다.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난이죠. 이 전쟁들이 조선 사회에 정말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왔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국방 문제를 논의하던 비변사의 기능이 아주 강화되고요.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금제도 개혁도 이루어집니다.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 같은 것들이요. 대동법은 특히 중요하죠. 특산물 대신 쌀이나 옷감, 돈으로 내게 한 거니까요. 네, 조선 후기에는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실학이 등장합니다. 땅 문제 해결을 중시한 중농학파, 유형원, 이익, 정약용 같은 분들, 그리고 상공업 발전을 강조한 중상학파,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같은 분들이 있었죠. 맞아요. 그런데 순조 이후에는 소수의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다시 심각해집니다.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환곡, 이것 때문에 백성들 살기가 너무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홍경래의 난이나 임술농민 봉기처럼 민중들의 저항이 아주 거세게 일어납니다. 자, 이제 역사의 격동기, 개항기로 접어듭니다. 19세기 후반 흥선대원군이 집권해서 왕권 강화 개혁도 하고 쇄국 정책도 펼쳤지만 네, 결국 일본의 압력으로 강화도 조약 1876년을 맺게 되죠.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이후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식군인들의 불만으로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또 급진 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 같은 혼란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죠. 반봉건, 반외세. 정말 중요한 운동이었는데 네,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였지만 일본군이 개입하면서 결국 좌절되고 말죠. 오히려 이를 빌미로 일본 주도의 갑오 개혁이 추진됩니다. 신분제가 폐지되는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요. 고종은 대한제국 1897년을 선포하고 광무개혁으로 자주독립 국가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네,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을사의약 1905년을 강요해서 외교권을 빼앗고 결국 1910년에는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게 되죠. 국권 피탈입니다. 일제강점기 35년 정말 암흑기였지만 우리 민족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럼요. 무단 통치, 문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동어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의열단, 한인애국단 활동, 광복군 창설까지 정말 눈물겨운 투쟁의 역사죠. 그리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네요. 네, 해방 공간에서 미소 군정이 들어서고 이념 대립이 격화되면서 결국 남과 북이 분단되고 1950년에는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겪게 됩니다.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게 되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같은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죠.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정말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맞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세계적으로도 드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숨가쁘게 5,000년 역사를 훑어봤습니다. 끊임없는 외침과 또 내부 갈등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좌절하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성장해 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네, 맞습니다. 역사는 그냥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현재를 만든 토대이자 또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짚어본 이 역사의 장면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하는데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길고 험난했던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꼭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단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